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장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입니다. 이런 어떤 투자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보다 장기적으로 좀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는 9월 24일에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요. 내년부터는 또 과세가 진행이 됩니다. 현재는 이런 특근법과 과세,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내건 좀 규제의 대표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이런 밖에도 좀 사각지대가 있다면은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좀 과세 문제는 저는 근데 이제 이 과세를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레벨로 이제 이거를 하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증권 주식보다 더 많이 과세하는 것 같더라고요. 200만 원 이상일 때 이제 22%의 과세를 매긴다라고 현재 발표가 돼서 좀 논란이 일고는 그러니까 약간 있죠.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근데 이제 과세를 하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러면 뭔가 이제 양성화시키고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여전히 이제 정부의 시각은 또 이렇게 좀 약간 외면하는 약간 좀 그러는 것. 그러면서 이제 과세를 하고 하는 약간의 좀 여전히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싶고요.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특근법도 좀 아직까지 좀 어떻게 좀 분명한 포지션이 여전히 저는 이제 9월 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얘기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부가 좀 더 시장을 양성화하고 뭔가 건전하게 육성하고 우리의 또 미래의 먹거리로.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 그 딜로이트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것도 정말 세계적인 어떤 컨설팅 그룹이 또 글로벌한 10여 개국의 글로벌한 기업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그 임원들의 뭐 80%가 기업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또 이런 디지털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의 경쟁의 역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 10년 안에 뭔가 법정화폐 정도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갖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전체로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디지털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주가 되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이런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그 기업들이 그런 디지털 자산을 잘 활용해서 뭔가 기업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거에 맞는 어떤 법제도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잖아요.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기업들은 굉장히 불안성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. 또 정부는 어떻게 규제할지도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가장 꺼리는 것이 리스크잖아요. 근데 어떤 분명한 미래를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잘 못 움직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생기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정말 미래 경쟁력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. 저희 좀 이 가상 자산이 정말 롱런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또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정말 코인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리플의 창업자가 비트코인 탄소 배출권 문제로 인해서 이 POW에서 POS 알고리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 비탈릭 부테린도 이 도지코인이 현재 기존 방식에서 POS,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. 이 기존의 코인의 채굴 방식인 POW를 계속해서 POS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어떤 의견이 점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
제가 보기엔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일 것 같아요. POS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? 네네. POS 전환이 필요하다고.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네. POW로 인한 네. 그런 그 에너지의 네. 낭비 이런 네. 것들 뭐 비트코인이 아주 대표적이고 좀 네. 다른 코인들도 이제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방식이 그것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POW가 유일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는데 네. 지금은 이제 뭐 세계적인 그런 에너지의 그 흐름이라든지 지금 뭐 이제 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. 제가 생각도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에너지 소비를 좀 적게 하면서 뭔가 이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합의의 알고리즘들로 네. 가는 것은 분명한 방향인 것 같은데 네. 이제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POS 방식들이 네. 여러 방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정말 투명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POS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분명치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디포스라는 것도 나오고 네. 뭐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계적인 어떤 수학 연산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네. 어떤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네. 그런 합의의 방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지분을 많이 갖게 되면은 좀 치우쳐질 수도 있고 그쵸. 그런 어떤 그 좀 약간 위험성이 있거든요. 네. 또 어떤 속도의 문제도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참여의 어떤 그런 속도 문제, 그 지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게 되면은 그게 네.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이것을 갖다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기서 또 델리게이트를 뽑아서 하는 뭐 디포스라는 방식도 나오고 하는데 약간의 그 수정 보완돼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나 그러나 이제 가는 큰 방향은 네. 그런 어떤 에너지 소비 중심에서 네. 그런 어떤 참여 중심으로 좀 참여 가는 것은 중심으로. 이제 맞는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죠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POS도 완벽한 기술 단계는 아닙니다.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1세대 POW 기술보다는 조금 더 현재 시대에 맞는, 걸맞는 기술이 아닐까 싶다고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 이 비트코인이 POW에서 POS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가치나 좀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지도 궁금하거든요. 가치 훼손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가치 훼손은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이더리움도 거의 이제 다 이제 전환이 네, 거의 되고 2.0으로,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는데 뭐 그래도 어떤 지금 영향은 별로 이제 네. 없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치가 훼손이 없다 그러면은 뭐 가격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도리어 이제 사실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밸류 네. 전체 어떤 그 밸류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. 저는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교수다 네. 보니까 항상 뭐 가격 물어보고 네. 앞으로 가격이 어떨까 하면 네. 저는 참 말씀해주시기 그런 어려우시죠. 네.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네. 그럼 기술적으로는 우선 POS로 전환하는 게 일단은 좀 올바른 방향성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